수술실 문 앞에서 울린 짧은 알림음은 소리보다 먼저 사람들의 얼굴을 바꿔놓았습니다. 김다정은 반사적으로 입을 막았고 지은호는 손끝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상철은 눈을 감았다 뜨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숨을 꾹 눌러 담았습니다. 울음이 아니라 무너짐을 막는 숨이었죠. 그때 복도 끝 계단 쪽으로 달려가던 박성재의 발소리가 멀어지다 갑자기 끊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더 불안했어요. 소란이 나면 무슨 일인지라도 알 텐데 조용하면 온갖 상상이 커지니까요. 수빈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다시 앉았습니다. 손에 쥔 물병이 덜컹 울렸어요. 오빠 목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조차 조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수빈은 스스로를 달래듯 두 손으로 물병을 감싸쥐고 천천히 호흡을 맞췄어요. 박진석은 수술실 문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낮게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출입 명단 다시 확인. 지금 2층 올라올 수 있는 사람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비서가 바로 움직였고 병원 행정팀 직원도 전화기를 귀에 대고 뛰어다녔어요. 그 사이 계단 쪽 박성재는 층계참에 서 있는 남자를 마주했습니다.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벽에 기대어 있었고 목에는 보호자 출입증 같은 게 어설프게 걸려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출입증 사진이 흐릿했습니다. 이름도 소속도 이상할 만큼 대충 인쇄돼 있었죠. 박성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느 환자 보호자세요? 남자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저 아는 사람이 여기 있어서요. 명단에 없는데요. 박성재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누구 아는 사람인데요? 남자의 손이 살짝 흔들렸어요. 흔들린 손끝이 출입증을 만지작거리는 순간 박성재는 확신했습니다. 저건 보호자가 아니었어요. 보호자라면 저렇게 걸린 게 들킬까봐 만지지 않거든요. 박성재가 더 낮게 말했어요.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내려가세요. 남자가 억지로 웃으려 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기사 한 줄만. 그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박성재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기자예요? 남자가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늦었죠. 박성재는 팔을 뻗어 출입증을 잡았습니다. 남자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서다가 계단 난간에 부딪혔고 그 과정에서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졌어요. 깨진 액정에 휴대폰, 그리고 작은 렌즈캡 촬영 장비까지 들고 왔네. 박성재는 말끝을 낮췄습니다. 누가 보냈어요? 남자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복도 쪽에서 경호가 이미 올라오고 있었어요. 병원 직원이 여기 하고 손짓했거든요. 남자는 계단 아래로 뛰어내리듯 내려가려다 경호에게 팔을 잡혔습니다. 몸이 크게 흔들렸고 모자가 떨어졌어요. 생각보다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경호가 거칠게 끌어내리려 하자 남자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잠깐. 나 그냥 부탁받고 온 거야. 박성재가 다가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누구 부탁? 남자는 이를 악물었다가 결국 튀어나오듯 말했어요. 병원 안에서 지금이야 라고 연락이 왔어. 수술 들어가면 사람들 정신 없다고. 병원 앙금 아래 박성재의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박성재는 바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계단 쪽 잡았습니다. 기자 맞아요. 근데 병원 안에서 연락받고 움직였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 박진석의 낮은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그 사람 폰 확보해. 지금 내 남자의 휴대폰은 액정이 깨져 있었지만 전원은 살아 있었습니다.
최근 통화 기록은 지워져 있었고 메신저는 로그아웃 상태. 그러나 알림창에 남아있는 짧은 문장 하나가 박성재의 눈을 붙잡았습니다. 수술실 8번 앞 지금 올라가 보낸 사람. 저장되지 않은 번호. 박성재는 그 화면을 캡처해 박진석에게 바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경호에게 넘기며 한마디만 덧붙였어요. 병원은 장난치는 곳 아닙니다. 남자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난 몰라, 나도 몰라. 그냥 돈 준다고 해서. 돈은 누가 줬어? 박성재가 마지막으로 물었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겁먹은 얼굴만 했습니다. 정말로 모르는 눈빛도 섞여 있었어요. 돈 주는 사람은 보통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니까요. 박성재가 다시 복도로 돌아왔을 때 수빈이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오빠, 괜찮아? 성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빈의 어깨를 가볍게 잡아주었어요. 괜찮아, 다친 사람 없어. 그럼 수빈이 말끝을 흐리자 성재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기자였어. 그리고 누가 안에서 불렀어. 수빈의 눈이 커졌습니다. 병원 안에서? 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다정이 그 말을 듣고 힘없이 벽을 짚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순간에도 다정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허탈에 가까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 앞에서까지 누군가는 한 줄의 목숨을 걸고 들어오니까요. 박진석은 아무 말 없이 박성재가 보낸 캡처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움직였습니다. 병원장 연결 비서가 전화기를 건네자 박진석은 짧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출입 전부 통제하십시오. 의료진 외에는 동선 완전히 끊습니다. 경호는 제가 붙이겠습니다. 병원장이 놀라 대답하기도 전에 박진석은 덧붙였습니다. 공여자 가족 보호가 우선입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전화가 끊기자 박진석은 박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잘했다. 단 2글자였는데 성재의 어깨에 잠깐 힘이 빠졌어요. 아버지에게서 인정이 나오는 순간은 늘 묘하게 숨이 풀립니다. 박진석은 이어서 비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방금 저 번호 추적해 통신사. 바로부터.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수술실 안쪽에서 간호사가 다시 뛰어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잠시만요. 수술 진행 중인데 추가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철이 바로 나섰고 김다정도 흔들리는 걸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간호사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공여자 쪽 보호 절차 때문이에요. 외부 노출 가능성이 있어서 병원에서 단계가 추가됐습니다. 박진석이 그 말을 듣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누군가가 움직였고 병원은 이미 그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상철이 펜을 잡는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하지만 사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상철은 흔들리는 마음을 티내는 대신 글씨에 힘을 줬습니다. 우리 아들 살려야 합니다. 그 말은 간호사에게 하는 말 같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겠죠. 서류를 돌려주고 돌아오는 길, 지은호가 다정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다정이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어요. 지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밖에 사람들 못 들어오게 계속 보고 있을게요. 어머님은 여기 계셔요. 다정은 잠깐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은호 씨. 그 한마디에 은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족이 되는 말은 이렇게 조용히 오더라고요. 복도 끝에서 박진석의 휴대폰이 한 번 더 울렸습니다. 비서의 보고였습니다. 번호 추적 중 발신 경로 우회. 다만 병원 내부 와이파이
연결 흔적 있음. 박진석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외부 기자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아주 낮게 말했어요. 오늘 밤 수술은 살려야 하고 안에 구멍도 막아야 한다. 그 순간 수술실 안쪽에서 또 한 번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더 길게, 더 날카롭게 김다정이 그대로 주저앉을 듯 흔들렸고 지은호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상철은 아무 말 없이 수술실 문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그 문을 뚫고 들어갈 것처럼.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이 너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며 복도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가 진짜였거든요. 의사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심장은 들어왔습니다. 다만 시간이 빠듯합니다. 공여자 쪽 절차가 늦어지면 이식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위험 그 단어가 복도에 닿자 김다정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박진석은 의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공여자 가족이 외부 노출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기자가 한 번만 스치면 서류가 멈출 수 있습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제가 맡겠습니다. 박진석은 곧바로 병원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공여자 가족 동선 제가 책임집니다. 병원 내부 유출도 지금부터 조사 들어가십시오. 의료진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이 정도면 경찰. 박진석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경찰은 마지막입니다. 지금은 조용히 확실하게 한 명이라도 더 알아채면 공여자 쪽이 겁먹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진석은 비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병원 와이파이 접속 로그 오늘 밤 2층 접속자. 전부 리스트로 뽑아. 비서가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진석은 더 낮게 덧붙였습니다. 누군가 조용한 구멍으로 빼내고 있다. 그 구멍을 오늘 막는다. 그 사이 박성재는 계단에서 잡은 기자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액정이 깨져 글씨가 반쯤 보였지만 알림창 한 줄은 선명했어요. 수술실 8번 앞. 지금 올라가 보낸 사람은 끝까지 정체를 감췄습니다. 성재는 그게 더 찜찜했어요. 누군가가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건 잡혀도 손에 없는 사람을 내세운다는 뜻이니까요. 수빈이 성재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오빠 응, 나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무슨 생각? 수빈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누가 오빠를 흔들려고 이걸 하는 것 같아. 수술실 앞에서 사건 터지면 사람들 마음이 제일 약해지잖아. 성재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맞아. 수빈이 이어 말했어요. 근데 오빠, 오늘은 흔들리면 안 돼. 성재가 수빈을 바라봤습니다. 수빈이 울먹이지 않았어요. 대신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오빠가 흔들리면 우리 가족도 같이 흔들려. 나 그거 싫어. 성재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늘은 내가 잡을게. 김다정은 수술실 문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으라고 해도 앉지 못했어요. 앉으면 숨이 더 막힐 것 같았거든요. 다정은 손바닥으로 무릎을 꾹 눌러가며 떨림을 눌렀습니다. 그때 지은호가 다정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은호는 조용히 다정의 팔에 손을 얹었어요. 말이 길면 다정이 더 무너질 것 같아서 은호는 아주 짧게만 말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응? 선배님 들어가실 때
제가 말 하나 들었어요. 다정이 숨을 멈췄습니다. 은호가 목소리를 떨며 속삭였습니다. 도망 안 가게 그러셨거든요. 다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확 올라왔습니다. 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겨우 웃었어요. 그래, 우리 지혁이 이제 혼자 안 하겠지. 울음과 웃음이 같이 올라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병원장 쪽에서 직원 둘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접속 로그 1차 나왔습니다. 박진석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몇 개의 접속 아이디가 눈에 띄게 반복되어 있었어요. 특히 수술실 앞 복도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 짧은 시간에 여러 번 접속이 찍힌 계정 하나가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계정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거 누구 계정이지? 직원이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행정팀 계약직. 오늘 야간 지원 나온 인력입니다. 박진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방금 전까지는 안내데스크 쪽에.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데려와. 박진석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단호함은 주변을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직원들은 뛰었고 경호는 동선을 막았고 병원장은 놀란 얼굴로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뒤 안내데스크 쪽에서 한 남자가 끌려오듯 걸어왔습니다. 평범한 병원 조끼를 입은 젊은 남자. 그 남자는 처음엔 무슨 일이냐고 버티려 했지만 박진석이 들고 있는 로그 자료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당신 오늘 밤 어디에 접속했지? 남자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저는 그냥이 아닙니다. 박진석은 한 장 더 꺼냈어요. 아까 계단에서 잡힌 기자 휴대폰의 알림 캡처, 그리고 와이파이 접속 위치가 겹친 지도 표시 여기와 여기 같은 시간입니다. 남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박성재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돈 받았죠? 남자가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부탁을. 수빈이 그 말을 듣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부탁이요? 수술실 앞에서 사람 생명 걸린 밤에 그게 부탁이에요? 남자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제가 빚이 있어서. 말끝이 떨렸어요. 한 번만 정보 흘리면 된다고. 전부 끝난다고 해서. 박진석이 물었습니다. 누가?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연락만 문자로. 그 말에 박진석은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익명. 또 익명. 누군가 계속 손이 더럽혀질 필요 없는 방식으로 사람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박진석은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흘린 정보 때문에 공여자 가족이 겁먹으면 수술이 멈춥니다. 남자가 울먹였습니다. 저 몰랐어요. 박진석이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몰랐다는 말로 돌아갈 수 있는 밤이 아닙니다. 박진석은 병원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 병원 규정대로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공여자 가족에게는 완전 통제 중이라고 전달하세요. 병원장이 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 이 순간 내부 구멍 하나는 막혔습니다. 오늘 편에서 반드시 끝내야 하는 사건 하나가 드디어 정리된 거예요. 그때 수술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다른 의사가 나왔고 눈빛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무겁긴 했지만 아까처럼 절망을 품은 눈은 아니었어요. 이식 들어갔습니다. 김다정이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기쁨이라기보다 긴장이 풀리면서 무너진 거였죠. 이상철이 다정을 붙잡아주며 낮게 말했습니다. 여보, 숨 쉬어. 숨 지은 오는
두 손을 꼭 맞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은호는 닿지 않았어요. 닿는 순간 더 크게 흔들릴 것 같아서요. 시간은 길게 흘렀습니다. 복도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사람 심장처럼 들렸고 누군가는 물을 마셨고 누군가는 물도 못 마셨습니다. 박진석은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끝까지 서서 수술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봤다면 차갑다고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차가운 게 아니라 흔들릴 틈을 없애고 있었어요. 흔들리면 또 누군가 파고들 테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어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그 말이 복도에 닿는 순간 김다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울었고 이상철은 눈을 감은 채 한참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호는 벽에 기대어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숨이 들어왔어요.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회복이 중요합니다. 거부 반응 관리가 관건이고요. 하지만 고비는 넘겼습니다. 고비를 넘겼다. 그 말은 오늘 밤을 끝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박진석은 의사에게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의사는 피곤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분들 이제 잠깐이라도 쉬셔야 합니다. 김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질 수 있죠? 의사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오늘 밤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조금씩 숨을 돌리기 시작할 때 박진석의 휴대폰이 조용히 한 번 더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도 번호 없는 메시지 구멍은 막았네. 그런데 그 심장 누가 준 건지 정말 알고 싶지 않아? 박진석의 손끝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오늘 밤의 사건은 끝냈습니다. 내부 유출도 잡았고 수술도 살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문장 하나가 다시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진짜는 아직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박진석은 번호 없는 메시지를 한 번 더 보고 화면을 조용히 꺼버렸습니다. 오늘 밤은 이미 충분히 길었어요. 누군가의 생명이 오가는 문 앞에서 누가 준 심장이냐는 호기심은 너무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문장이 마음을 건드린 건 사실이었죠. 호기심이 아니라 불길함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아직도 이 밤을 장난감처럼 만지고 있다는 느낌. 박진석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선이 또렷했어요. 그 메시지 발신 경로 끝까지 파단, 공여자 쪽은 절대 흔들리지 않게. 비서가 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공여자 가족 정보는 병원장 라인에서 완전히 봉인해둔 상태입니다. 박진석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럼 남은 건 이 밤을 팔아먹는 사람이 누구인지야. 수술이 끝난 뒤 지역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가느다란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사람들 마음이 조금은 풀렸어요. 김다정은 유리창 앞에서 손바닥을 대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말이 없었는데도 눈에 담긴 말은 너무 많았습니다. 살아줘서 고마워, 미안해, 이제 같이 하자. 그런 말들이요. 이상철은 다정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주었습니다. 여보, 다정이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이상철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길면 무너질 것 같아서요. 이상철의 손끝은 다정의 어깨에 단단히 걸려 있었고 그게 다정에게는 버팀목이었겠죠. 지은호는 유리창 가까이에 서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가면 그동안 꼭 눌러둔 마음이 폭발할 것 같았거든요. 은호는 한 발짝 뒤에서 지역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살아남았으니까요. 이제부터는 같이 살 거니까요. 복도 반대편에서 수빈이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계속 울릴까봐 꺼둔 진동도 화면도. 오늘은 무슨 알림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수빈이 성재를 올려다보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오빠 응나. 아까 무서웠어. 성재가 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수빈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성재는 이어 말했어요. 근데 우리 오늘 이겼잖아. 수빈이 쿡 웃다가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겼다니 그 말 좀 이상하게 위로된다. 성재가 수빈의 머리를 아주 가볍게 쓰다듬었어요. 이상해도 괜찮아. 오늘은 그런 말이라도 있어야 버틸. 아니, 견딜 수 있어.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에 힘을 줬어요. 오빠, 우리 집에는 내가 아무 일 없는 척할 거야 알아. 근데 오빠한테는 말할래. 나 많이 떨렸다고. 성재가 짧게 웃었습니다. 그거면 돼. 잠깐 뒤 병원장이 박진석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회장님, 공여자 가족이 만나길 원하십니다. 박진석이 눈을 크게 뜨지는 않았지만 시선이 잠깐 멈췄습니다. 병원장이 덧붙였어요. 직접 만나 감사 인사를 받고 싶다기보다 오늘 밤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셨습니다. 정말 안전하게 끝난 게 맞냐고요? 박진석은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작은 면담실 문을 열자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얼굴이 붉게 부어 있었고 여자는 손에 휴지를 구겨 쥔 채 멍하니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박진석이 들어서자 두 사람은 황급히 일어나려 했습니다. 박진석이 먼저 낮게 말했어요. 앉으셔도 됩니다. 그 말이 부드럽게 들리자 여자는 그제야 눈을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분명히 슬픔이 있었고 그보다 더 큰 어쩔 수 없음이 있었습니다.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공여자는 오늘 밤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여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고요. 그 아이 원래 장기기증 서약을 해두었어요. 말끝이 떨렸습니다. 저희는 그걸 알았는데도 막상 오늘이 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여자는 휴지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아는 사람들까지 연락하고 기자가 어쩌고 그런 말이 들리니까 우리 애가 마지막까지 또 이용당하는 건가 싶어서.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 잠깐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어요. 오늘 밤은 제가 끝까지 막았습니다. 여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이 이어 말했습니다. 공여자 가족 신상은 외부에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걸 건드리면 제가 직접 책임 묻겠습니다. 남자가 그제야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 없겠습니까?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없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삼켰습니다. 사실 누군가 살아난다면 그건 우리가 원했던 일이기도 해서요. 여자는 목을 가다듬으며 덧붙였습니다. 그 아이 마지막에 누군가라도 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거든요. 박진석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오늘 밤 심장은 단지 수술 재료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삶이 끝나며 남긴 마지막 약속 같은 것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은 형식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면담실을 나오는 길 비서에게서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익명 메시지 발신 추적 완료. 병원 내부가 아니라
외부 중개 계정. 오늘 계단에서 잡힌 기자와 연결된 온라인 찌라시 계정입니다. 배우는 소형 기획사 형태, 제보 명목으로 돈을 돌린 정황 확보. 박진석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그 누군가가 무엇을 하려 했는지 명확해졌어요.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밤을 노려 공포를 팔고 클릭을 팔고 가족을 흔들어 돈을 만들려던 것. 박진석은 짧게 답했습니다. 끝내 비서가 물었습니다. 법적으로 바로 들어갈까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그 한마디로 오늘 밤의 마지막 사건도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만들어낸 불길함은 더 이상 커지지 못했어요. 오늘 밤은 수술로도 유출로도 흔들리지 않게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중환자실 앞 복도에 다시 의사가 나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말은 또렷했어요. 첫 고비는 넘겼습니다. 심장 기능 안정적입니다. 김다정이 그제야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이번엔 무너지는 울음이 아니라 풀리는 울음이었어요. 이상철은 다정의 등을 조용히 쓸어내렸습니다. 지은호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눈물이 떨어지고 그 모든 게 이제야 살아있는 감각 같았어요. 수비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성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진짜로 가족 같아. 성재가 작게 웃었습니다. 원래 가족이었지. 수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늘 더. 성재는 수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놓으면 다시 흔들릴 것 같아서요. 박진석은 복도 끝에서 한참을 수술실 문을 바라보다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지여가 살아줘서 고맙다. 누구에게 들릴 말도 아니었고 들려서도 안 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도 박진석은 그 말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밤 누군가는 떠났고 누군가는 살아남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살아남은 사람을 둘러싼 가족들은 마침내 이 밤을 끝냈습니다. 확실히 깔끔하게 더 이상 끌지 않고 오늘의 문을 오늘 닫는 방식으로요. 한 생명이 꺼져도 또 한 생명은 새로운 호흡으로 태어났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분들의 화려한 날들을 응원합니다.